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행복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는 행복학교처럼 교육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 교육공감이라는 프로그램, 행복지기 애청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소개할게요. 3200번 출전, 16번 골절, 7번 낙마. 오늘 학교와 영화에서 소개하는 라라걸 주인공인 미셸 페인. 그의 아버지는 이런 조언을 하죠. 기적의 틈을 찾을 때까지 자신만의 질주를 하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인내하라. 자, 첫 곡 보내드립니다. 노래를 부른 사람도 노래를 쓴 사람도 정말 자신만의 질주를 하시는 분들이죠. 아름다운 사람 나윤선이 들려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뒷것 김민기. 요즘 그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죠. 김민기 1집에 수록된 이 곡 1971년에 작곡되어 같은 해에 서울대 회화과 신입생 환영회 때 여성 포크 그룹인 현경과 영애가 처음 선보였답니다. 그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노래라고 김민기가 감탄했다는데요. 오늘은 나윤선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나윤선은 재즈 보컬리스트죠. 한국보다는 프랑스에서 더 알려졌습니다. 마니아층이 아주 두터운 가수죠. 행복학교 1교시는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행복학교 전도사이자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차원 기자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2주간 교육 소식 들고 와봤는데요. 네네네. 네, 이번에도 우리 교육언론창 윤근혁 기자의 단독 기사고요. 네네. 제목은 단독, 교장은 슈퍼갑, 교직원은 슈퍼을, 황당 공문입니다. 잠깐만요. 교장은 슈퍼갑, 그 다음에 교직원은 슈퍼을? 네, 맞습니다. 제목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클릭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이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어제인 22일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에 2024 강서 양천 미담 찾기 갑을 미담 실시 및 5회 참여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이 가불 미담, 벌써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슈퍼갑과 슈퍼를 매달 각 한 명씩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슈퍼갑 부문은 교직원이 교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 상사를 추천을 하는 거고, 슈퍼을 부문은 교감이 이 교직원들을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을 그렇게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만들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거 참 난감한데요. 요즘이 사실 어느 시대인데 사실 직장에서도 요즘 제가 앞에서 얘기한 뭐 부하 직원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다음에 뭐 팀장님 이런 직급이 담긴 호칭 대신 닉네임을 부르는 회사도 생기고 있고 그렇게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타이피해서 좀 수평적인 문화로 우리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학교가 좀 뒤처져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 공모제, 공무원 교장 이런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노력들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문이라니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당연히 서울교사노조에서도 항의 성명을 냈는데요. 해당 교육지원청 전체가 진짜 교사들을 슈퍼의리라고 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공무원 수정하고 사과하라. 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가불이라는 게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교사를 슈퍼울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공문을 어느 쪽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22일 날 바로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가불 미담 대신 상호 존중 미담 찾기 이렇게 해서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체 공문을 왜 보낸 건지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과도 없습니다. 기싸움을 하겠다는 건지. 참, 그렇고요. 저도 뭐, 교육지원청이 진짜 교사를 뭐, 완전 의리다, 이런 의미에서 슈퍼울이라고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공문에 보면 슈퍼의 의미는 대단한, 굉장히 좋은이라는 뜻이다, 이런 내용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장 등 학교 임원과 평교사 직원들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슈퍼갑, 한쪽은 슈퍼를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위트 있게 표현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전혀 재미가 없었다는 데서 발생한 것 같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평등과 상호 존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서희초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교사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 표현도 이분들이 뭐 슈퍼을 이런 걸 어디서 정확한 뜻을 모르고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원래 슈퍼을이 이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ASML이라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회사들이 이 ASML의 일을 시키는 입장이긴 한데 겉으로 보기에 여기는 을인 거죠. 근데 이걸 만드는 기술이 여기가 독보적이라 그 시키는 회사들이 오히려 여기한테 쩔쩔 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거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사정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이런 게 이제 슈퍼을인 건데 이 단어를 써가지고 교직원을 슈퍼을이다. 이렇게 유머를 시도한 게 참 낯이 뜨겁고요.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누군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교사들이 보면 어떤 기분이 될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도 이거 이렇게 공문 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 건지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게 걸러지지 못했다는 건 이 조직이 크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년 수능 때, 국민의힘 박재희 노동위원회 의원이 수능도 꿈도 지지하고 놀자는 내용의 문구에 현수막을 걸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는 게임에서 졌을 때, 주로 인터넷 게임에서 졌을 때, 우리 바둑이나 체스에서 패배가 확실하면 악수를 청하고 기권하는 것처럼, 굿게임, 영어 앞글자로 줄여서 지지 치고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수능을 지지하라는 건 이건, 뭡니까? 그래서 그때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이 공문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저 조직에 저게 뭐가 잘못된 건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문제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 양천교육지원청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발전하는 조직이 됐으면 하고요. 뭐 이런 공문을 내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 정도 판단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구나 이제 그 언어 하나하나를 좀, 어,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교육기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자기들 슈퍼갑, 교육청 너네 슈퍼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맞아요.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곡을 저희들에게 또 소개를 해 주시나요? 네, 오늘 선곡은 파이브 포 파이팅의 슈퍼맨 It's Not Easy라는 노래 골랐고요. 파이브 포 파이팅은 미국의 원맨 밴드고 제목에 슈퍼가 들어가 있죠. 꼭 그것 때문에 고른 건 아니고요. 이 노래가 9.11 테러 몇 달 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후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서희초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를 을로 취급하는 이런 그 잘못된 문화의 희생자 들에게 바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녹음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기도 했으니까 정말 슈퍼맨 같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지금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슈퍼맨인데 그 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서 썼던 그런 뜻에서 갑을이 들어가지 않은 네, 슈퍼맨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놀라운 사람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Five for Fighting의 슈퍼맨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이어지는 지금 방과후 학교가 시작합니다.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주로 러시아 문화를 소개했지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역을 더 확대한다고 하네요. 참여 인원도 더 늘어났고요. 시즌2니까 오프닝도 바꾼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시즌2가 마련될 때까지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 있는 좋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요, 행복학교가 방송되는 시간대와 같은 시간대에 집중 배치되고 있거든요. 세 분의 티키타카가 멋진 교육 공감, 교권 문제를 상담하는 문변과 김작의 황금나팔, 대안학교 학생들 목소리가 정겨운 물고울 라디오, 그리고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는 미모 집중. 당연히 행복학교도 있고요. 경기도 교육연구원 백병부라고 합니다. 빼꼼쌤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부릅니다. 저는 깨비쌤이고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이자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박은영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만나 교육과 배움을 이야기하는 교육 공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목소리에서 벌써 흥미가 느껴지지 않나요? 교육 공감은 교육 이슈를 다루는데요.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박은영 DJ, 정혜순 교장 선생님, 경기도 교육연구원 백병부 선생님이 참여하십니다. 자, 2024년도에 다른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듀테크와 교육, 돌봄, 학부모의 이야기, 독서교육과 인문교육, 진로교육, 교우관계, 학생 인권과 교권, 학교폭력, 어때요? 대강 살펴보아도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빠르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자,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고요. 교육공감은 팟빵에서 교육공감을 검색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청취 가능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155년 역사상 여성 참가자는 단 4명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친 레이스 멜버른컵 1등 가능성은 단 1%. 집보다 마구간이 더 편한 말 덕후이자 10남매 패밀리의 막내 미셸의 꿈은 여성 최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와 영화에서 함께 보실 영화는 호주 영화인 라라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레이텔 그리피스 감독 작품입니다. 음악은 데이빗 허시펠터가 담당했지요. 네, 학교와 영화 이 코너는 OST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 음악 감독을 꼭 말씀드립니다. OST 첫 곡은 A World First입니다. 먼저 듣고 오실까요? 테리사 파머가 미셀 페인 역을 했고 특별한 것은 다운 증후군 오빠 역인 스티비 페인 역은 스티비 페인 본인이 맡았다네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경마대회로 꼽히는 멜버른컵. 2015년에 개최된 제155회 멜버른컵에는 여성 기수인 미셀 페인이 참여합니다. 숱한 부상과 낙마사고,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면서 우승컵에 다가서는 성공 스토리. 여성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보여주면서도 감정적 호소 대신 인물의 도전과 용기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아빠 패디가 알려준 우승의 비결은 누구보다 강하고 빠르게가 아닌 기적의 틈을 찾을 때까지 자신만의 질주를 하는 것. 이번에 들으실 OST는 부상에서 회복한 말 프린스를 만난 미셀. 말도 그렇고 미셀도 이제 막 부상에서 회복한 상태죠. 그 둘은 해변을 달리면서 서로 교감을 하게 됩니다. Take him down to the beach 그리고 No promises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베테랑 여배우인 레이첼 그리피스가 감독을, 앨리스 맥크레디가 각본을, 여성 서사가 중심이 된 이 영화는 Shop like a girl을 모티브로 합니다. 여자처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전환하고 자신감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을 응원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미셀 페인이 우승을 거머쥔 직후 인터뷰에서 여자는 힘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세상에 이겼네요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OST는 Pleasure and Pain입니다. 시드니에서 결성된 오스트레일리아 락 밴드인 디비닐즈 곡입니다. 일상이 힘드신가요? 일상이 지루하신가요? 지금 바로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휴식이 되어드릴게요. 누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온 FM 96.3 메가헤르츠.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교육 관련 도서를 읽어보며 우리 교육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대한교육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공교육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위세를 떨치면서 오히려 내 자녀를 대한교육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종태 지음 대한교육과 대한학교를 읽어봅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대한교육의 알파요 오메가죠. 목차를 살펴볼까요? 먼저 대한교육을 설명하고요. 근대교육과 탈근대적 교육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철학적 기초를 탐색하고 교육에서 속도가 갖는 의미를 짚은 다음 대한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말합니다. 이게 1부예요. 그럼 2부는요. 대한학교의 발생과 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황과 전망, 부록으로는 대한학교 교사 양성과 교과 과정표를 실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학교의 처음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데 분량은 250쪽을 넘지 않습니다. 지은이는 대한교육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국내로 좁히더라도 완강한 학교 중심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 일으켰다는 데에 직접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연하고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종태 지음 대한교육과 대한학교였습니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다음 주 방송 6월 4일 방송은 정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꼭 청취 부탁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습니다. 동요 들을 시간이죠. 귀에 익숙한 동요입니다. 과수원길 해바라기 목소리로 듣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동고밭을 지나면서 흥얼거렸을 노래. 동요는 또 이런 맛이 있죠. 누구나 부담 없이 흥얼거리면서 추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죠. 해바라기의 과수원길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교시 갑니다. 지구를 구하는 수업 시간. 지구를 구하는 수업. 케렌시아 출판사에서 펴낸 한 권으로 끝내는 기후환경 수업, 지구를 구하는 수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생태 용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구에도 예산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 용량인데요. 지구는 스스로 정화하고 자원을 재생산하잖아요. 이를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한계치가 바로 생태 용량입니다. 글로벌 탄소 발자국 네트워크는 매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계산해 발표합니다. 지구 생태 용량을 지구 생태 발자국으로 나누고 365일을 곱해주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는 8월 2일, 한국은 4월 2일이었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생활한다면 지구가 1년에 3개는 필요하다는 의미랍니다. (1970년) 최초 생태 용량 초과를 조사한 이후 매년 그 날짜가 앞당겨졌고, 이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가하고 있는 전례 없는 압박을 상징합니다. 생태 용량 초과는 다음 4가지의 주요한 요인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비하는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자연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수업 어때요? 학생들이 생태 용량의 개념에 대해 알고 지구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을방학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주로 인디팝과 발라드를 노래했죠. 가사를 의미하면서 들어보시죠. 한낮의 천문학. 지금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6월) 첫 주 방송은 정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덴마크 교육과 구른투비를 알아봅니다. 정혜진 교수님은 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계시고 덴마크 교육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데 매우 열정적인 분이시죠. 얼마 전 시골 어느 작은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책도 팔고 차도 파는 곳인데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주인장이 책 소개를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주인장이 읽은 책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별도로 모아놓은 거예요. 약속 시간이 일러 전시된 책을 살펴보다가 시집을 샀거든요. 거기에 이런 식구가 인상적이었어요. 너를 떠났으므로 내가 버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내가 버려진다. 내가 버렸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버려진다. 지금의 나는 내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닐까요? 마지막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Oh Perfect Love, 앤 윌리엄슨 목소리입니다. 행복학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또 오실 거죠?